다음 소식 한번 보죠. 이것도 이제 방첩사가 조금 관련돼 있는 건데요.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 방첩사령부가 계엄 해제 뒤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 LG 노트북이라고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노트북 등의 주요 증거를 파쇄했다. 노트북을 깨부셨다는 거죠. 네네네. 이게 빨리 압수수색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때 아마 다다음 날부터 보도한 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초동 수사 중요하다. 개인에 대한 신병 확보는 둘째치고라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 방첩사령부, 여기서 또 방첩사령부 등장하는데요. 국군 방첩사령부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나서서 검찰단장하고 방첩사령부 수사 관계자한테 수사권 있느냐라고 물어봤고 본인들이 수사권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확보를 하지 않은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서거든요. 김동혁 전 국방부 감찰단장과 임무를 해태한 방첩사 요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 수사를 진행하기를 검토 중입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1년이 사실.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직무유기로 수사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어이가 그 없습니다. 노트북은 복구가 좀 어렵겠죠? 그 사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해야 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등장해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김용현 장관을 수행했던 수행비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물건들을 파쇄하고 증거를 없앴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전문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단순히 그냥 망치로 때리는 네. 정도가 아니고 복구가 불가능할 불가능한- 정도로 파쇄했다. 그래서 굳이 파쇄했다라고 표현한 거는 쉽게 말하면 갈아엎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자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모두 그 작업을 거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파쇄도 중요하지만 감찰단하고 국군 방첩사령부가 예. 이게 고의로 예, 수사를 지연하고 봐주기 행태를 한 게 아니냐. 예. 그 의혹이 있는 거죠. 일단 수사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음. 이틀이나 지난 뒤에야 12명 정도를 파견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군검찰하고 방첩사에서 12명 정도 파견을 보냈는데 자, 이것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파견 보낸 당사자들도 군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임무가 충실하지 못해서 아주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그 주변의 실무진들이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막 그때 막 블랙 요원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계엄 직후에 네, 이제 그래가지고 계엄 아직도 해제됐는데 암살 아직도 위험이 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얘기들이 했었었죠. 막 네. 돌곤 했었죠.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진실로 규명이 되든지 진상이 규명돼야 하는 네.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과 이 수사가 연결되어서 확인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임무의 혜택가 그러니까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 그런 시간 벌기가 아니었느냐. 예를 들면 한쪽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파쇄하고 한쪽에서는 인원들이 본인들의 위치를 되찾아가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직무 감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이 인원들이요. 우리가 이제 요원들 몇 명 파견 보내고 그리고 뭐 요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군 내부에 수사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경찰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알고 보면 사람이 없죠. 알고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경찰 10만 명인데 예를 들면 이런 큰 사건을 해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거 할 사람도 사실 손에 꼽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인원들이 그 이후에 특검에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 보도도 나왔는데 군에서 나온 사람들 이건 검찰에서 나온 검사들도 마찬가지인데 특검으로 가서 본인들 조직과 관련된 안 수사는 의도적으로 해태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네. 옛날에 일제 청산 제대로 안 됐을 때 식민사관을 갖고 있던 학자들이 다 그대로 서울대에 남아 있고 그 식민사관이 이어져 오는 거랑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 저는 네. 검찰 같은 이 출입 검찰 기자도 법원. 아닌데 맞습니다. 출입 기자도 네. 아닌데 답답하니까 이 특검팀 내에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로 제가 네. 한 특검이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세 개 있는 특검 모두에서 각자 조직에서 온 곳은 본인들의 조직은 수사를 좀 이렇게 하지 않는 할 수 없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네. 그러겠죠.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이 김용현 노트북 네. 파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봐주기 하면 이거는 특검 이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 검찰 특검이 그 김건희 수사 무마.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계엄 이전 상황이죠. 예. 김건희 사건 무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부터 이제 압수수색 어제 했죠. 예. 사실 지난번에 전해드릴 때는 이 특검 수사의 끝판왕 이제 정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점으로 너무 늦게 가가지고 지금 네. 거의 끝물입니다.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뭐 굉장히 큰 의혹이죠 사실은. 이 농단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돼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법무, 검찰, 대통령실 수뇌부와 수사팀 검사들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그러니까 났습니다. 이창수 지검장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 반부패 수사부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방금 이창수 서울지검장 말씀하셨는데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소환할 예정입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명품백 네. 수수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불기소 처분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봐주기 했는지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도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계엄 이전부터. 계엄 이전부터 논란이 됐죠. 계엄 이전부터 논란이 됐고 이 봐주기가 단순한 봐주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는 거 보고 당시에 검사들의 사무실,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전체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검찰 개혁이니 이렇게 말이 많은데 사실 검찰 개혁의 그 시초로 돌아가 보면 그 동안에 쌓은 누적된 잘못과 과오 거기 플러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 검찰 공화국이 됐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초한 큰 조직 뭐 같은 범죄에 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큰 조직이 두 개가 있었다면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사법부 그 두 번째가 검찰이었죠. 검찰이 이제 아예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는 수순으로 가고 있죠. 그렇게 자초한 측면이고 사실은 특검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 또한 만시지탄인 것도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든 게 다 새롭게 다 정비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정치권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계의 갈등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저께죠. 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 또 갈등을 빚었던 김문수 전 장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후보로 같이 경쟁을 했었죠. 네. 한 전 대표를 당의 보배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네. 2호회라고요. 2호회. 네, 2호회라고 하는데 이 당원 그러니까 뭐의 줄임말입니까? 허점을 찔렸네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제가 2호회가 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25일에 만나는 날. 2호회. 2월 뭐 그런 25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5일은 아니니까요. 네. 아마 제작진이 아마 서둘러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 2호회라고 모였는데 네. 사실은 김문수 지사라고 해야겠죠. 김문수 후보라고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를 따르는 사람들로 김문수 전 후보. 전 후보죠. 전 후보를 따르는 사람들로 보이고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함께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한 후보가 지금 한 전 대표가 위기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손을 잡는 모양새. 그리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사실상 한 전 대표가 김문수 전 후보를 지원하는 모양새였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동혁보다는 김문수라고 예, 했죠. 예, 2차 연대
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러브샷도 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한동훈 대표는 원래 술을 안 마시잖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얼마나 마시나. 근데 보통 한동훈 대표는 입만 대거든요. 어제는 소주잔으로 반잔이나 마셨더라고요. 물 아니었을까요? 오늘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이었는지 아닌지는 내일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주세요. 내일은 방송이 없네요. 안타까워라. 그런데 반잔 물이었으면 한 잔 다 마셨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를 홀짝홀짝 잘 마시거든요. 좋은 추론. 근데 반잔을 마신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본인이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반장연대네요. 반장동혁 연대. 5월 동주 반잔연대. 예, 제가 오늘 당황스러운 네. 이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죄송합니다. 반잔연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반장연대기도 하고요. 반장연대. 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원래는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 반장연대네. 반장연대. 진짜 반장연대가 되는 건데 음.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아야 하고 공천 룰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일정만 아니었으면 함께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서 좀 달갑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좀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각을 세워왔었죠. 찌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의 본래 성정에서 나온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사실 지금 어떤 국면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그리고 오세훈 말씀드린 김문수 한동훈이 하나의 텐트 안에 모이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장연대 반잔연대 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적에 적은 동지라고 네. 뭐 그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한동훈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와 네, 김문수가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가 동일한가요? 많이 다르죠. 저기 같잖아요. 반장연대. 많이 다른데 국민의힘 사정은 아마 진행자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안 받아주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기는 길만 내 사적 이익 네. 내가 당선되는 길만 나는 그것만 바라봐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나눠보면 장동혁의 마음을 모두가 다 품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어쨌거나 연대는 할 수 있고 윤석열과 손을 더 이상 잡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만 공감이 된다면 모두가 손잡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권연대인 셈이 되는 네. 거죠. 반잔연대 반장연대 반장연대 그리고 이권연대죠. 원래 국민의힘이 그랬잖아요. 뭐좀 네, 이해관계가 있으면 네. 언제든지 뭉쳤다가 흩어질 수 있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판은 한번 흔들렸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몰라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 정당성이 훼손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장동혁 그 윤호개인 세력들로부터 이렇게 압박받는 모양새, 핍박받는 모양새로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그런 우리가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핍박받는 모양새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선명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그 저항의 정당성이 결국 이제 정치권 다툼으로밖에 안 되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이 이 상황을 그러니까 여론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성이나 정통성 보수야당으로서 보수당으로서의 정통성과 관련된 연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여론이 그렇게 뭐 우호적이어서 이걸 대대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그나마 윤석열과 절연하는 것으로 연대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김문수 전 장관이 윤석열과 연대 절연했나요? 그것도 좀 모호하긴 한데요. 그 원래 그게 원조 친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원조 사실 친윤. 장동혁보다. 지금은 그래서
이 상황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합종연행의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적과의 동침. 예, 그렇게 오월동집. 봐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좀 더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반 장동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한쪽에서는 빨리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거나 당에서 몰아내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윤리위원장 선임을 누군가를 할 것인지 물색하고 있다라고 그런 소식. 윤리위원장 누구로 지금 거론이 되죠? 지금 극우 인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도태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총선 나오려다가 맞습니다. 이제 낙마한 분이죠. 낙마한 사람이고요. 도태우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되는 순간 장동혁 대표가 원래 이야기했던 그 한 전 대표를 당에서 그리고 당원 게시판의 문제로 당원 자격을 잃게 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추출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인사를 한 거 보면 네. 이제 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예. 장해찬 그리고 그 지금 윤리위원장은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네. 예정되고 있고 네. 당무감사위원장도 당무감사위원장에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극우 친윤 인사들로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김종혁이라든가 아니면 이 당원 게시판 관련된 문제에서는 본인은 이걸 윤리위로 굳이 해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현을 했고 이 여상원 위원장을 몰아낸 게 장동혁이었죠. 여상원 위원장도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사람이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불구하고 보수적인 이거는 사람인데도 못하겠다 하는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 네. 그게 지금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아마 도태우 변호사가 되면 한동훈 대표한테 상당한 중징계가 나올 걸로 가능성이 예상되지 있죠. 않나요?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전 대표는 그냥 나를 몰아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태우 장해찬이 대부분 다 한동훈 대표 시절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신들이 공천에서 떨어졌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니까 지금 네. 보복 차원에서 이제 예. 그리고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물망에 오르고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내정되어 있다라고 모두 받아들이고 있었고 실제로도 내정이 됐고요. 도태우 변호사도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김한나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니 그런 괜찮습니다. 부분에서?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은데 날이 조금 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내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뉴스로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한나 변호사님, 화영 기자 같이 인사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